화물차가 고장나 있으니까요. 부근이시라면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윤기찬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한마디, 누구의 무슨 말, 최민희 전 의원.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말입니다. 2022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이런 일이 뭐죠? 인수위가 이제 기자실에 한 9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이정환 대표 주장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버스, 서울의 소리 등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는 심지어 그 기자 단톡방인가 봐요. 단체 대화방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 쪽에도 입장은 있어요. 이게 신문협회나 기자협회 등에 소속돼 있지 않다. 예, 가입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등록 요건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미디어오늘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 부처 출입했는데 기자협회 등에 등록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무적으로 볼 때 인수위가 하필이면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뉴스버스, 서울의 소리. 근데 미디어오늘이 이제 더 억울해하긴 해요. 왜냐하면 미디어오늘은 모두를 다 비판하는 데라. 근데 뉴스타파, 뉴스버스, 서울의 소리 콕 찍어서 등록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정무적으로는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특정 매체를 염두에 건 아니라고. 자,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말, 윤기찬 변호사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청와대 부대변인이나 눈독이란 단어. 이게 그 청와대라는 이제 대통령이 계시는 곳에 대통령을 대변하시는 분이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 대립으로 문제의 본질을 치환하는 것이 글쎄요, 이게 맞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그 어떤 그런 정무 감각을 좀 보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지방선거 얘기 조금 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뭐 송영길, 뭐 김동연, 유승민 뭐 이렇게 쭉쭉쭉 등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서울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야다. 민주당에게 광야다. 그러니까 광야로 인식했을 때 송영길 전 대표는 아마 희생으로 인지하고 있을 거다. 그 스타일을 제가 이번에 쭉 지켜봤더니 대선 때 그 다리 부상에 머리 부상 투혼에 그 스타일을 볼 때 희생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부름을 받을 것이냐는 별개다. 이런 말씀. 그건 경선을 해봐야 한다. 네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지역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김동연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남은 것은 경선할 것인가 아닌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경선을 하겠다고 했죠. 네, 근데 이미 경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지지를 받을 것 같다. 그 행태가. 이럴 때나 전략공천 달라고 시간 끌면. 그럼 진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항마로 유승민 후보가 나섰는데, 그럼 유승민 후보는 전략공천 되는 건가요? 그거 아직 못 그거 없는 거죠. 네, 정보가 없어요. 근데 약간 뜬금없긴 합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의 2014년 원내대표 연설 보고 반해버린 한 명이고 그때 박수 엄청 많이 쳤거든요. 우리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그 이후로 고난을 겪으셨는데 경기도와 안 어울리세요. 예. 자, 윤 변호사. 네, 뭐 아직까지 경기도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하는지 이게 본인이 공약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어쨌든 양당이 지금 대선의 완성판으로 지선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대선이 어쨌든 의회 권력은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 권력은 중앙 행정 권력은 이제 당선인 측이 갖게 됐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부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의 그렇죠. 문제인 것이고 예. 또 여러 가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각 당내에 뭐 어떤 주도권 싸움도 또 포함해서 어쨌든 이번 지선은 상당히 치열한 오히려 대선 이상의 치열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대선 주자들도 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물론이죠. 미리 드러날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많은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사실 이제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불과 20일 만에 선거가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20일 사이에 아니면 어쩌면 이제 내일 뭐 총리 후보 발표한다는데 그때로부터 내각 구성을 어떻게 하고 초기 국정 운영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민심에는 제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일단 내각이 발표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덕수 전 총리가 제일 유력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나 그건 모르죠. 모르죠. 예, 내일 모르는데 봐야죠. 가장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내각에 누가 들어간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청문회 아닙니까? 맞아요. 청문회에서 거의 뭐 그냥 어마어마한 양측의 팽팽한 접전 대결이 예상돼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국회 5월 중에 청문회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죠? 예, 청문회를 5월 중에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민주당은 더 빨리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청문회를 국회에서 하기 전에 이미 언론의 검증이 시작됩니다. 네. 그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민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9일 날 아니 5월 10일 취임하고 허니문 기간이 무서운 거잖아요. 무섭죠. 네, 그런데 그 허니문 기간에 또 급하게 인사청문회까지 막 하는 일정이 잡히고 언론의 청문이 시작되니까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를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초기 구성, 내각 구성 등등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민심이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내각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검증된 분들 위주로.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미 총리, 부총리 다 지내셨잖아요. 주미대사까지. 이제 막 그 유력하게 언급되시는 분이.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 진보 정부에서 상당히 청문회 등을 거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서도 그 청문회에서 통과됐던 분들을 다시 반대한다. 그거 쉽지 않아 보여요. 그 과정상에. 예. 어쨌든 그런 거하고 또 실용적인 분들로 만약에 라인업을 한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공세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응원을 받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너무 새로움이 없잖아요. MB 혹은 노무현 정부까지 가면 그 점이 길한 관계네요. 그러니까 뭔가 민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검증된 분들로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새로움이 없다는 그런 또 비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검증이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때 검증 수준하고 지금 또 달라졌어요. 지금 또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당에 불문하고 위기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을 좀 주된 목적으로 정국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뭐 전혀 어떤 뭐 실무를 해보지 않은 분을 모셔가지고 또 실험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하고 얼마나 친한지 봅시다. 저런 안정감 있고 검증된 분 위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영 일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윤기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퍼플의 Smoke on the Water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